제가 요거 리스트 이렇게 있죠. 2015년도에만 10배 오른 주식이에요. 2015년도에만 10배 오른 주식인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자, 차트를 보세요. 10배 오른 주식의 차트를 보면은 10배 오르고 난 후에 어떻게 되죠? 10배 오르고 난 후에 어떻게 되죠? 죽는 일만 남은 거죠. 보시면 일자 찍어 보세요. 자, 10배 오르기 전에는 그럼 어떤 모습이었냐? 10배 오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죠. 10배 오르기 전에는 바닥을 엄청나게 오래 횡보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10배 올라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위치가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몇 번에서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자, 1, 2, 3, 4 결과값을 놓고 볼 때 어떤 위치에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1번이겠죠. 그죠? 근데 1번의 위치에서는 여러분들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막 3,000원, 5,000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껌딱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를 주가 상대성으로 제가 연구를 해낸 거예요. 주가 상대성으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데이터 표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10배씩 올라가 1년에 10배에서 20배 올라가는 주식들만 연구를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분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공통분모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10배씩 올라가는 주식만 13년 동안 연구했어요. 자, 요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닥을 횡보하죠.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닥을 횡보하죠. 다시 숫자를 쓸게요. 1, 2, 3, 4 그리고 올랐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5, 6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몇 번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요? 어떤 위치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요? 2번, 1번 그죠? 근데 사실 2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 위치에서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사실은 1번이 2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0번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언제 어떤 시점에서 바닥을 마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바닥에서 기고 거래량이 없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그죠? 시간에 너무 크게 구애를 받지 말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1년에도 10배에서 20배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000만원만 있어도 일단 2,000만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리고 2,000으로 4,000 만드는 게 중요하고 4,000으로 8,000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라도 이게 뭐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한 바퀴를 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이 자본 시스템도 그렇고 복리 시스템은요 온전히 한 바퀴를 굴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농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은 지나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씨앗을 사서 1년을 굴려봐야지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씨앗을 안 사도 됩니다. 맞나요? 공감한 3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도 사야 되고 농기계도 사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흑자로 전환되면은 영원히 수확을 해서 이익금으로 땅 사놓고 또 거기에 또 씨 뿌리고 또 이익금으로 땅 사갖고 또 씨 뿌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만석치기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든 안 벌든 여러분들이 씨앗농법을 하면서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진짜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고 인생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세상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돼요.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이 뭐예요? 어떠한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본질을 보는 눈. 그걸 뭐라 그래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칩니다. 경물치지라 그러죠. 자, 경물치지.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사태가 터졌을 때 좋은 주식은 터지자마자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바로 딱 나오죠. 그죠? 아사히 이진이 방송에서 또 매스컴에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애널리스트라고 홍보될 때 저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왜곡된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떤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볼 수 있는 눈, 어떠한 물건을 보고 이것은 돈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건지 볼 수 있는 눈, 그 안목, 그죠?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응? 이 안목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목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사물을 분간하고 정의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급락한 주식이 다시 자기 가치를 향해서 가는데 올라갈 때 가치만큼만 딱 가서 정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르니까 막 매수할 거 아니에요. 매수에 동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매수하고 올라간다 기분 좋다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단숨에 가속도가 붙어갖고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 가치를 훅 넘어서게 되는 거죠. 공감 1차 찍어보세요. 그죠? 원래 요만큼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본질 가치가. 그러면은 자기 가치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이런 바보 롤러코스터 밑으로 쫙 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 가치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놀래갖고 떨어지니까 팔자, 너도 팔자, 나도 팔자, 다 팔자 하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 떨어져서 다시 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생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파는 구간, 그죠? 요 바닥 친 구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세를 불러야겠습니까? 아니면 망했다고 엉엉 울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세를 불러야 되죠. 근데 돈이 없잖아. 만세를 부르고 싶은데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이 사이클을 경험해 가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야. 세월로 익히는 거야. 아니면 나 같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같이 배우면서 리듬을 맞춰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오면은 아싸 싸니까 매수. 그죠? 여기서 주식을 왜 산다? 이런 구간에서 가격이 프라이스가 싸니까 매수야. 싸니까 매수. 그지? 싸니까 매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적정 주가를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라가 아니고 여기서 왜 매도를 해요? 얘는 주식을 왜 매도해? 비싸니까 매도. 쉽죠? 싸니까 매수, 비싸니까 매도.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싼 거고 여기도 싼 거야.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여기도 싼 거야. 자기 본질 가치보다는 주식이 싼 거죠. 근데 쌀 때 샀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 더 떨어졌어. 그럼 손절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냥 더 사던가, 살 수 있으면 더 사던가, 아니면은 변곡까지 기다려야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방향을 트는 거. 주식이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거. 상승하던 주식이 방향을 트는 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래? 변곡이라고 합니다. 따라치세요. 변곡.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그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을 보면 아이고 목이야. 이거 뭐 방송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목이 아파. 성대는 꿀성대인데 유리성대야. 그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문재인을 보면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변곡에 있는 것 같아요? A와 B 중에 문재인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그죠? 다 B라고 적으시네. 여러분들 뭐 혈액형이 B형이신가? 혈액형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경물치지. 사물을 보는 정확한 눈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 방송이 이렇다고 해서 B라고 치지 말고. 그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 누구를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누구를 사야 되는 거야? A를 사야 돼? B를 사야 돼? 누구를 사야 돼요? A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가치, 내가 봤을 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응? 지금 대한민국 경상이익 사상 최대를 도달하고 있고 52개월 연속 흑자, 블룸버그 세계 혁신지수 4년 연속 1위.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업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응원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거야. 맞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심적으로 매수하는 거야. 응원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거죠. 가치가 있는데 모든 악재가 다 터진 거죠.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악재가 다 터져갖고 바닥을 찍었어. 근데 이제 변곡의 시점을 지나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은 어때요? 얘는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일을 했나요? 얘 여태까지 업적이 뭔가요? 여러분들, 얘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가요? 물어봐야죠. 우리가 정말로 문재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해서 어떤 누구한테 생각이 조정당해서 문재인을 나쁘게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로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봉사라든지 어떠한 무슨 뭔가가 있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품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그늘에서 자란, 그죠? 노무현 대통령 그늘에서 웃자란 뭐라고 해야 될까? 웃자란 그죠? 그죠? 족껍데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업적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까? 아니면은 여태까지 업적이 없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 답은 뭐 뻔한 거죠, 여러분들. 뻔한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요번에 그 바른정당, 그죠? 바른정당 얘네들 보면은 진짜로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는 애들이 바른정당 애들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도 그렇게 못 볼 수가 있을까요? 맞죠? 공감을 자 찍어보세요. 어떻게 정치를 수십 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을 한 치 앞도 그렇게 못 볼 수가 있을까? 그죠?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럼 지네들은 한 것도 없고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자기 입에 떡만 넣어달라고 입만 쩍쩍 벌리고 있고 엄한 소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이번 그 탄핵 정국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무엇이든 선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선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앞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 마음에 안 들면 100만 명만 모여서 촛불 들면 무조건 내려와야겠네. 무조건 탄핵시켜야겠네. 맞죠?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조금만 의심나면은 100만 명, 야 뭐야, 삐삐 쳐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야 저 강화문 앞에 모여. 그럼 무조건 내려와야겠네.
이 무슨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가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논리가 법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또 경제 논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 전쟁은 짧고 일상은 긴 법이에요. 지금처럼 사회 충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거를 외면하면서도 사실은 그 충격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슴에 많이 응어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많이 응어리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 한 명 한 명 빛을 가진 사람들, 선구자들이 이제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죠? 이번에 보면은 그 탄기국의 그 정강용 회장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또 파격적이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우리가 대장군으로 삼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열렬히 응원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전법을 보면은 이미 적들은 똘똘 뭉쳐있고 기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치는 전략, 변방을 돌면서 새를 모으는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이후에 그죠? 여수에 내려왔는데 원균이 어떻게 났어요? 원균이 이제 그 대한민국 수군을 다 박살내놓고 배도 12척밖에 안 남겨놨어요. 그리고 수병도 100명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다니면서 여수, 강양, 뭐 목포 이쪽 전라도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병들을 모아갖고 그렇게 이제 다시 병사를 모아서 그렇게 한 거죠. 요번에 그러면은 그 정강용 회장을 보면은 서울역에서부터 여태까지 12회 동안 그렇게 이제 애국 군사들을 그렇게 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어떤 존재라고 보면은 딱 임진왜란 때 원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고 아군에 해만 끼친 거야.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농사 져놓으면은 해방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업적을 만들고 농사 져놓고 하면은 해방 놓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갖고 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업적 평가, 가치 평가를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사모 정강용 회장은 저도 요번 사건 터지고서 그를 연구했는데 어쨌든 전략의 승리자이며 선구자입니다.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여건에는 사실은 견과 간이 있어요. 견과 관이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가까운 곳은 어떻게 알아? 가까운 곳은 어떻게 알아? 가까운 곳은 멀리 봐야 돼요. 그죠? 요게 이제 가까운 곳은 힘들어. 막 짜증나고 자꾸 빠져. 힘들어. 근데 멀리 보면 어때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또 먼 곳은 어떻게 알아? 먼 곳은 가까이 보라.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지금 이 된장 바른 당 얘네들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은 가까운 곳만 가까이 보고 먼 곳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 뻘소리 하면서 대한민국을 엉뚱하게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얘네들이 한 40명 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정강용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전략이, 지혜는 다 뭉쳐도 정강용 씨의 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많은 지금 리더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정강용 회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서가지고 수십만 명을 지휘하고 그죠? 통제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죠. 역사에 이런 위인이 없었죠. 그죠? 역사에 이런 위인도 없어요. 신립장군도 뭐 지금 뭐 몇만 명 끌고 다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인데 전쟁으로 보면은 지금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이끌고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응원해주고 믿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더 큰 생각과 더 큰 부분은 그 사람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의아한 것이 여러분들 진짜 의아한 것이 사실은 원래 MBC가 원래 선동의 원조거든요. 선동의 원조고 또 거짓 방송의 최고봉이었어요. 항우석 사태 때도 그렇고 강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MBC가 항상 앞장서서 PD수첩이라든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으로 항상 거짓말을 먼저 했죠. 아, 주식 투자로 성공하자. 손석희 있을 때, 아, 그러네. 아, 저는 그 부분은 생각 못했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자님 다이어리와 커피와 치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네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네. 야, 저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의아한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의아한 것이 MBC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이제 그러네. 손석희가 있을 때였네. 맞아. 그 저는 이제 항우석 사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극보수로 돌아섰거든요. 항우석 파동 때문에 내가 극보수로 돌아섰는데, 제가 지금 겨울에도 몸이 시리고 막 뼈가 저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항우석 파동 사태 때 그냥 매일 그냥 그 검찰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고 1인 시위하고 막 거의 몇 년 동안을 시위하다가 지금 겨울에 몸에 바람이 들어가갖고 뼈가 시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강우병 파동이 터졌고 국내에 시끌벅적한 일이 터지면은 늘 MBC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갖고 MBC를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 그때 손석희가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야, 그러니까 나쁜 놈은 항상 어딜 가도 나쁜 분탕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MBC가 그런 일을 하다가 지들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맨날 국민들 선동하고 거짓 방송 하다가 훗날 법적으로 이제 사건 사고 뒤치다거리 하냐고 골치만 아프고 광고는 다 떨어져 나가고 회사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익을 찾기로 한 거죠. 그런데 MBC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서 이제 그 좋게 방송을 하는 동안 종편 방송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종편 방송들은 어쨌든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24시간 보내잖아요. 거짓말을. 예. 그래서 MBC 입장에서는 똑같이 지져봐야 자기네들이 득될 게 없으니까 또 돌아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근데 원흉은 손석희라는 것이네요. 그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예, 원흉은 손석희라는 거네요. 네. 그래요. 자, 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트럼프가 여러분들 트럼프의 계산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지금 안보 라인이 모두 지금 강경파죠. 그죠? 이 마이클 플린이라든지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라든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모두 굉장한 강경파예요. 얘네들은 전쟁을 해야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전쟁을 해야지만 얘네들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굉장한 강경파들입니다.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매티스 같은 경우 한국에 와갖고 하는 말이 바로 북한의 핵시설을 격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마이클 플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서 이제 거론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70년 동맹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문제 이상하니까, 지금 사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국 주변에 지금 스텔스하고 노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칼빈스 항공모함 또 이런 거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의 모든 최신형 첨단 군사 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싹 다 배치시키고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응?
이게 지금 전진 배치를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전진 배치를 계속 시키면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기보다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친한 우방을 잃게 되니까 바로 끝내버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이 인용되면 미국에서 먼저 치겠다 이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국내 종북 세력들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종북 좌빨 세력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차피 탄핵 인용이 되면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미 동맹 깨지고,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지금 동맹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한국마저 뺏겨버리면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한율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냅두고 한국을 동맹 최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지금 협력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셈법에서 지금 미국도 약간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지리적 지형이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방송에서 국회 해산이다, 뭐 계엄령 선포보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죠. 맞죠?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우리가 백날 무슨 뭐 국회 해산 들고 뭐 계엄령 선포하라고 피켓 들면 그거 씨도 안 먹혀요. 씨도 안 먹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젠다, 즉 북진 통일 혹은 선제 타격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노림수가 있냐면, 사실은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대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좋던 싫던 대통령이라는 권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보면은 다 쓰레기들 아니에요. 대통령 하겠다고 대선 출마한 애들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죠?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망하겠다 하는 불안감이 지금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만약에 대선판을 휘어잡으려면, 여러분들 대선판을 휘어잡으려면 자기 지지 세력들을 총동원 시켜갖고 다 끌어내야 되거든요.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 지지 세력들이 1심 단결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로 나오는 애국자들이 뭐 많게는 200만 명도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끔 우리가 질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진론, 선제 타격론, 이것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경제도 사실은 모든 대권 주자가 40년 동안 대통령 후보 나올 때마다 경제고 일자리를 내세웠지만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은 대권 후보 중에 북진 통일을 하고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안보가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응집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시대만 읽고서 그 시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해서 그 시대가 따라오게끔 만드는, 시류를 먼저 읽고 일찌감치 점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선 지지율 나오는 후보 중에 누가 지금 가장 대한민국 안보와 또 북진 통일을 이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촛불 집회, 선동된 촛불 집회, 모든 매스컴이 촛불 나오라고 막 24시간 광고를 때렸죠. 24시간 촛불 나와야 된다고 선동하고 광고를 때렸는데, 초반전에 그런 선동된 촛불한테 패배해가지고
우리 애국 진영이 희생이 컸던 반면 이제 점점 태극기 물결로 우리 애국 진영이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감은 여러분들 적극적인 태도와 창의성을 생산하는 법입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수세에 몰렸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리면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마다 전략적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태극기의 어마어마한 물결을 보고 그 창의성에 감동받아 튀어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그들이 누구죠? 지들이 감동받아서 튀어나온 국회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바로 자, 여기 있습니다. 이인재 씨죠. 그죠? 저는 이번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인재 씨가 가진 데이터를 보세요. 당적이 13개예요. 세계 신기록입니다. 세계 최대 당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정치만큼은 유연합니다. 그럼 일자 찍어보세요. 정치만큼은 유연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던 말던 당을 옮기던 말던 정치 생명력 하나는 끝장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승리의 깃발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자기가 수세에 몰리고 코너에 몰릴지라도 뒷패는 꼭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감 2차 찍어보세요. 뒷패는 꼭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보면 데이터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대공감 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또 누가 튀어나왔어요? 또 누가 튀어나왔어요? 네, 김문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김문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인재는 동물적 감각이고 김문수 씨는 너무 재는 거야. 김문수 씨는 너무 재는 거예요. 원래는 승률이 한 70% 정도일 때는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인재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인재 튀어나왔다. 나도 튀어나가자. 저 아저씨 따라가면 이긴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일 때 튀어나오니까 이게 늦은 거예요. 그죠? 100%일 때 튀어나오니까 늦은 거야. 남들이 다 아는 거 할 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원들, 이인재라는 자원, 김문수라는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어쨌든 언론과 방송은 저 사람들 위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 자원을 잘 이용하되 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김문수의 세법은 탄핵 기각이라는 그 명분보다 만약에 탄핵 인용되었을 때 분노한 애국자들이 자기 손을 들어줄 거라는 셈법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경원, 김문수, 윤상현이 이런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5월 동주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치세요. 5월 동주. 5월 동주. 친구였지만 적이 된 거야. 친구였지만 적이 됐고 근데 지금은 적일지라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대통령 탄핵 기각을 먼저 시켜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 자산은 한교안이 첫 번째고 그 이후에 김진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애국진영의 본뿌리 진짜 미래 자산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시류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여러분들 고영태라는 남창, 그죠? 고영태라는 그 호빠가 지능 낮은 그 호빠가 국정을 농단시킨 사태죠. 맞습니까?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고영태라는 남창이 호빠가 국정을 농단한 사태예요.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서 논개는 그죠? 진주성의 논개는 기생짓을 하더라도 몸을 내던져 나라를 구해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이 고영태 이놈은 호빠 남창짓을 하면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이놈이야말로
삼족을 멸해야 할 놈이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은 삼족을 멸해야 할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가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만약 특검과 검찰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들이 검사죠. 나라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자인데 피하 식별을 그렇게 못한다면은 특검 얘네들 가문부터 3대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들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범죄자를 감싸고 나라를 흔든 놈을 안아주는 놈은 똑같은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애국의 씨를 뿌리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촛불을 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전쟁에서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승리는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위대한 역사의 이 현장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인가. 지금 그 호빠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예? 10년 전에는 그 미네르바 한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뿌리 깊은 나라가 이거 바람 조금만 불면 맨날 휘청휘청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승리해도 사실은 찜찜한 거야. 그냥 모두 한 번씩은 나가서, 아,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전쟁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조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까 좋은 주식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동안의 그 비전을 만들라 그랬어. 10년, 20년 동안. 그냥 당장 사서 뭐 50만원, 100만원 버는 거는 운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응? 안철수도 할 수 있고 문재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자, 한번 종잣돈을 심어 놓고, 여러분들 종잣돈을 심어 놓고 시간이 갈수록 이 종잣돈이 스스로 자라게끔 하는데, 가는 동안 배고프니까 싹도 뜯어먹고, 그지? 나물도 해먹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공감을 3차 찍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끊기든 말든. 끊기면 뭐 많은 거죠 뭐. 자, 일단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회원 세민님 계좌 수익률이에요. 320%, 167%, 135%, 108%, 106%.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계좌 수익률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막 44%, 43%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미리 농사를 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미리 뭐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농사를 졌고 손절하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렇게 자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지금 320%면은 돈이 얼마가 된 거죠? 1000만원이 됐겠죠. 그죠? 300만원이 167%면 얼마가 된 거죠? 700만원, 800만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심어둔 돈이 이렇게 식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이러면은 100% 다 속습니다. 공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언론을 보면은 속듯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차트를 보거나 혹은 그 수급을 보거나 이런 게 보고 하면 100% 다 속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것을 게임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주식 매니저고, 예, 주식 매니저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속지 않고 농사 짓듯이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싹 2% 수익률이 이렇게 32%로 자라고 100%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장 열심히 올리시는 청만님 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계속 다 올렸어요. 다 올리는데, 자, 아무튼 요때부터 볼게요. 이때부터 뭐 2016년 2월 4일이면 1년 전인데 씨앗밖에 없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 수익률이 어때? 작죠?
수익률이 작아. 수익률이 작은데 이렇게 골고루 심어 놓으니까 어떤 종목은 상한가 치죠. 보세요. 요 중에 상한가가 두 종목 친 거예요, 이날. 상한가 두 종목 친 거야. 30%씩. 그죠? 보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2월 달에는 이 모습이 작은 새싹으로 작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는 이런데 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가니까 보세요. 6월달 한 4개월 만에 아까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됐어요? 씨앗들이 전부 다 난초로 변했고 수익률이 83, 74, 84, 32, 105 막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죠. 보시면 이쪽 찍어보세요. 그냥 심어만 놨는데 지가 한 게 뭐 있어, 뭘 한다고.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는데 그냥 꿈의 씨앗 심어만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기적의 씨앗 농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여러분들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근로자 없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오겠죠. 로봇들이 생산하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안 돼서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공감 3차 찍어보세요. 4차 산업이 무서운 것은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야. 그럼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근로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대안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없어지니까 금융소득, 자본소득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5년이면은 근로자나 직장인의 개념은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겁니다.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제조업에서 이제 근로자나 근로소득의 개념은 머지않아 사라지지 않을까. 15년, 20년이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변화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 소득을 얻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씨앗들이 자라고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를 꽃피워온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제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젖어갖고 자본으로 소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굉장히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본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 성장, 자본 소득을 폄하하고 이거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들. 공감 3차 찍어보세요. 응? 그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본을 멀리하고 자본소득을 멀리하는 삶은 결국은 늙어서 폐지주스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금융을 몸으로 익혀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손절 안 해도 되고 차트 몰라도 되고 재무제표 몰라도 되고. 예.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세대는 힘들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반정부 인사들은 어때요? 좀비들이 찬양하는 손석희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고 서민 코스프레만 하고 있죠. 그죠? 안철수, 박원순 같은 애들은 자식들은 이미 다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외국의 선진교육과 자본주의를 몸으로 배우고 있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은 어때요? 지금 이중성이 쩐단 말이에요. 그죠?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참 이중성이 쩔어요. 젊은 애들은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태극기는 경륜이 있는 지혜의 산물이고
촛불은 무지의 소치인 것들이죠. 제발 젊은 세대가 그 이중성 쩌는 위선자들을 찬양하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늙어서 굉장히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적의 씨앗농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경물치지, 사물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좋은 주식이 뭐라 그랬죠?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사건 사고가 끝나면은 유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했는데 2월 6일 뉴스를 보세요. 외국인 보유 주식 500조 첫 돌파, 사상 최대치라죠. 자, 보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사상 최대치라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벌써 몇백 년 동안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금융시장에 큰 이변이 발생하면 주가들이 폭락을 하는데 그때 매수를 해두면 어떻다? 가속도의 법칙이 붙어서 주가가 훅 올라가서 돈이 더블로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가 무슨 지금 반정부 세력들이 뭐 야당 애들이 대한민국이 뭐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다고 막 하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2년 만에 영업이익이 40%나 급증했고 매출 1조 원대 기업들이 여러분들 수십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을 3차 찍어보세요. 현실은 똑바로 봐야죠, 여러분들. 응? 사람들을 왜곡해서 선동하고 오히려 가짜를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진실은 파묻어두고 지들만 다 호의호식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추종당하는 서민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싸게 사두는 거야, 주식을.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던졌잖아. 그럼 아는 사람들이 주워 모으는 거죠. 그럼 주워 모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